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의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한여름에 많이 보이는 4mm의 살인마. 뭔지 아십니까? 4mm의 살인마요? 4mm의 살인마. 모기. 근데 이 모기가 무슨 살인마까지냐 하실 텐데 아니에요. 말라리아, 댕기열 뭐 이런 것들 모기에 의해서 전염이 되잖아요. 네. 예, 이게 자칫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고 보니 얼마 전 전국에요. 일본 내용 경보가 발령이 되기도 했었네요. 모기를 피하는 법부터 모기를 퇴치하는 방법까지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전국에는 일본 뇌염 경보도 발령됐습니다. 여름철에 정말 성가십니다. 정말 더운데 기껏 잠들었더니 골치 아파요? 그러면 팍 일어나요. 네. 근데 이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이렇게 성가신 존재일 뿐만이 아니고 우리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7월 22일이죠.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장마가 꽤나 길었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물 웅덩이가 생기고 또 여름이 되면서 기온이 높아지면 모기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네. 이게 그냥 성가실 뿐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요. 모기로 인해서 병에 걸리는 인구 네. 3억. 3억이나 돼요. 그리고 이 중에서 72만 명이 사망을 한다. 아이고. 72만 명이요? 네. 굉장히 전 세계에서. 많은 숫자네요. 네. 오. 아니 깜짝 나는 놀랐어요. 모기 물리면은 그냥 저기 침 발라서 이렇게 문지르거나 아니 보통 그러잖아요. 아니면 손톱으로 씹죠, 뭐요. 가려우니까 손톱으로 이렇게 씹자 그렇죠. 이렇게 눌러갖고 그냥 꾹꾹 눌러가 이러는데 이 4mm짜리가 이게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한 지구상에서 생명체라니까 깜짝 놀랐는데요. 이 모기로 인한 그 질병이 많이 걸립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 세계 인구 중에 50% 정도가 모기를 매개체로 한 질환에 노출이 되어 있죠. 네. 국내에서도 이제 모기로 인한 질환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사망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네. 아, 금시초문인데? 그러니까 모기는 이제 피를 빨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다양한 질환을 일으키는데 피를 빨게 되면서 네. 바이러스를 전염시키죠. 그래서 감염도 쉽게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위험도도 높아집니다. 제가 이제 모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질병을 전파시키는지 병을 일으키는지 한번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볼까요? 네, 제 모기 주둥입니다. 저 주둥이에요? 지금 이제 길다, 동물 주둥이. 쥐, 마취시킨 쥐에 어, 이렇게 관찰하고 있는 건데요. 움직이는 혈관을 주둥이가. 찾고 있죠. 침에 붉은 부위 들어가는 혈관인데 오. 혈관을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면서 혈관을 찾고 있습니다. 어머. 혈관을 아, 딱 찾았네. 찾았어요. 그렇죠? 혈관을 찾게 되면 주둥이를 딱 구부려서 피를 빨기 시작하는 영상입니다. 야. 아우, 그 주둥이와 혈관을 기가 막히게 찾아다니네요. 네, 일단 그 모기 레이더에 딱 잡히면은 그냥 피 빨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네, 네. 야, 그러니까 이제 똑바른데요, 아주. 모기가 이제 피를 빨게 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게 모기가 혈관을 찾아서 아까 꽂았잖아요. 네. 주둥이를. 네. 그때 모기 침샘에 들어있는 침성분이 혈관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모기에게 바이러스나 이제 원충이 감염돼 있으면 바이러스나 원충이 혈관 안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문제가 예. 되죠. 아, 감염되는구나. 근데 이제 모기는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감염이 안 돼 있을지라도 만약에 감염돼 있는 사람이나 동물의 피를 빨면서 감염돼 있는 사람의 경우 바이러스나 원충이 다시 건강한 사람을 물었을 네. 때 옮겨가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질병 전파 매개체로 모기가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감염시킬 수 있는 병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보신 건 아마 말라리아일 것 예. 같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말라리아도 역시 모기가 사람을 흡혈하는 과정에서 열 원충이라고 하는 말라리아 원충을 전파시키는 모기 매개 질환입니다. 그래도 말라리아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걸리는 걸로 알고 있고 뭐 낯설어요. 인도나 동남아 여행 갈 때만 좀 조심해라 이런 얘기 맞아요. 아열 때 들었거든요. 더운 데서. 네네. 더운 지방.
대부분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말라리아 감염 환자가 꽤 많은 편이고요. 그래요? 심지어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에서 그 말라리아 발생률이 1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만 감염된 사람이 400에서 500명 정도가 네. 이제 속해 있거든요. 네. 생각보다는 좀 감염률이 많은 편이고요. 네. 주로는 아무래도 모기 매개 질환이다 보니까 모기가 많은 5월에서 10월 사이에 인천, 경기 그리고 강원 북부 지방에서 많이 발생을 하니까 이곳 거주자들이나 특히 군인분들 있죠. 그리고 여행객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오. 그리고 또 지난 6월 13일은 뭐 경기도 파주에서도 네, 발견이 파주에서 됐다고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이 된 얼룩 날개 모기가 발견이 돼서요. 아무래도 이럴 경우에 또 말라리아가 전반적으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역학 조사가 이뤄졌었죠. 날개 무늬가 있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 많이 발생한다는 뭐 저기 3일열 말라리아? 네. 3일열 말라리아는 걸리면 그 어떤 증상이 있게 되는 건가요? 사실 말라리아는 원충, 감염되는 원충 종류 따라서 종류가 좀 다양하게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3일열 말라리아가 가장 흔합니다. 3일열 이름 그대로인데요. 3일 동안. 네. 열 난다는 거예요. 한 번 열이 나고 3일 주기로 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라리아는 아주 특징적인 발열성 질환이 되는데 초반에는 그냥 피로하고 권태하고 약간의 발열이 있다가 나중에 굉장히 하이피크로 높게 고열이나 뭐 발한 그리고 오한 같은 증상이 있는데 이게 3일 간격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3일 동안이 아니고 하루 피크 있으면 계속 해열이 됐다가 다시 3일 후에 또 이렇게 48시간 간격으로 나타난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또 하나는 사실 우리나라 말라리아는 독성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서 아주 어린 아이들이나 아니면은 고령자가 아닌 이상 크게 위험하진 않지만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병이기 때문에 반드시 증상이 의심이 된다면 의료기관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야, 3일. 제가 지난해 8월에 막 열났었거든요. 3일이에요? 아니. 그래도 병원에 갔더니 열이 나니까 여름이니까 바로 이 말라리아 검사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니었어요. 아, 다행이네. 네, 그냥 원인 불상의 고열 이러더라고요. 술 많이 가셨구만. 아니 또 어떤 질병을 옮길 수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어렸을 때 네. 학교에서 한 번쯤은 예방접종 맞아보셨을 거예요. 일본내염. 일본 내 맞아. 네. 일본내염 역시도 이제 작은 빨간집 모기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암갈색의 모기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데요. 주로는 이제 논이나 동물 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을 하고요.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합니다. 보통 이 일본내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작은 빨간집 모기에 물리면 감염자의 한 90% 정도는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발열 정도로 경미한 증상이거든요. 그런데 아주 일부에서는 치명적인 급성 뇌염을 앓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사망할 확률이 최대 30%까지 이르니까요. 좀 조심하셔야 하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최근 한 10년 동안 꾸준히 매년 20명 내외의 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 내염은 일본에서부터 발생된 건가요? 아마도 처음에 이제 이름이 유래된 것은 그렇게 그래요? 되는데 주변 인접 국가들로 이제 번지게 되니까 번져서. 우리나라에도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일본 뇌염 경보 주간이에요. 7월 22일부터. 그래요? 네. 자, 이 질환 외에도 또 무슨 질병이 있어요? 이번에는 사실 기사나 뉴스로는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댕기열이라고요. 댕기열. 다행히 조금 생소하신 이유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직접 발생한 댕기열 환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해외여행을 정말 많이 가잖아요. 네. 뭐 태국이나 동남아 쪽으로 간다거나 했을 때가 좀 문제가 되고요. 또 최근에는 태국에서 주로 유행을 하는 이 댕기열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반점 날개짓 모기. 이 모기가 인천에 있는 영종도 을왕산에서 발견이 돼서 비상이 걸렸었어요. 네. 사실 한 마리가 발견이 되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올해 들어서는 인천에서 8명을 포함해서 전국에 90명의 환자가 총 신고가 됐는데요. 다행히도 모두 해외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전파가 되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네. 진짜 무섭게 생겼네. 아니, 비상이 걸릴 정도라니까 이게 설마 이거 죽을 수도 있는 거는 아니겠죠? 사실 여태까지 말씀드린 질환들 중에 가장 위험한 질환이에요. 댕기열 바이러스가? 네, 가장 고열이 나게 되고요. 또 굉장한 고열이 있기 때문에 두통이나 근육통도 굉장히 심하고 발진도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무증상의 가능성이 있어서 더 위험합니다. 그대로 방치했다가 쇼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치사율이 무려 50%에 이르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앞서서 말씀드린 말라리아나 일본 뇌염은
경우는 예방할 수 있는 약이나 예방 백신이 있어요. 네. 치료약도 있고요. 그런데 아직은 댕기열은 특별한 예방 백신이나 치료법이 발견이 되지 않아서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네. 아니 어쨌든 여름철에 이상하게 고열이 지속되거나 그죠? 감기하고 좀 다른 게 열이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꼭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고. 네네. 이런 모기가 일으키는 감염 질환 이거 말고 물린 다음에 이거를 관리를 잘못해서 그래도 큰일 난다면서요? 맞아요. 이렇게 위험한 모기가 아니어도요. 네. 우리가 그냥 일반 모기에 물렸을 때 아까 경식 씨도 그러셨잖아요. 침도 바르고 십자로도 이렇게 손짓자로 네. 그거 뭐 저 효과가 제일 좋던데 오늘 가만 있으면 모기 특집이네 그러고 보니까. 모기 네. 특집이죠. 근데 네네네. 이게 순간적으로는 뭐 이렇게 찌르니까 통증 때문에 간지러움증이 잠깐 안 느껴지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다시 간지러움증도 발생을 하게 되고요. 네. 굉장히 궁극적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침이나 아니면 손톱 같은 곳은 세균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모기가 물려있는 곳은 모기가 침으로 한번 피부를 뚫고 들어갔기 때문에 피부 표면이 아니고 안쪽까지 관통하고 있는 상처가 있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세균 감염이 되면 일반 감염이 아니고 연조직염이라고 하죠. 피부 속에 있는 우리 일반적으로는 봉화지겸이나 봉소염이라고도 해요. 이런 감염성 질환에 걸릴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아유 손 봐봐. 연조직이 굉장히 조직이 루즈하기 때문에 주변 인접 조직으로 아주 빨리 퍼져나가고요. 심한 경우에는 다리를 절단하거나 아니면 폐혈증, 전신 증상으로 번져서 사망에도 이를 수가 있습니다. 봉화지 경험은 저 군대 갔을 때 전투와 많이 걸리시죠. 그게 또 이 목이 물렸을 때도 생긴다니까 관리 잘못. 위험한 거죠. 야 이게 이 습관을 잘 들여야 되겠네요. 나도 모르게 이거 침 이렇게 해서 하고 가글하고 하거나 아니면 이게 소독해서 이렇게 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하지 말래서 아니. 그런 습관을 안 들이는 게 봉화지염 같은 게 안 걸리겠네요. 습관 들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목이 살짝 물렸을 때 조금만 긁어도 그 자리가 심하게 좀 부풀어 오르는 편이거든요. 네네. 이런 경우는 사실 알러지 반응 때문에 그러실 수 있거든요. 목이 물린 그 자체가 아니고 주변으로 굉장히 심하게 부어오르고 간지러움증이나 통증이 동반되는 스키터 증후군일 수 있습니다. 예, 모기 침에 대한 이런 알러지 거? 반응인데요. 네네. 증상이 좀 저런데? 심하죠. 보통 치료하지 않으면 열흘 이상도 이어질 수가 있고요. 심하게 부풀어 오르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정말 반응이 심한 경우에는 물집도 생기실 수가 있어요. 아니 저희 애도 저렇던데. 그러니까 나도 가끔 저는 살짝 먹는 것처럼 변하거든요. 나중에. 주변에 빨간색으로 홍바디 생기기도 하고요. 그럼 병원을 꼭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요? 사실 증상이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일주일 정도 지나면 좋아지는데요. 좀 조심하시고 꼭 병원에 찾아야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에 물린 다음에 숨이 차고 어지러운 증상을 보이시는 분들은 이런 알러지 반응이 좀 과하게 돼서 쇼크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는 것이 좋고요. 일반적인 모기에 물리면 하루 이틀이면 간지럼증이 가라앉거든요. 근데 2, 3일이 지나도 가려움증이 그대로 있고 더 심하게 부어오르고 심지어 뭐 물집이 잡힌다고 하면 이때도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 모기 요 녀석이 하여튼 이제 저는 항상 여기 발등에 자꾸 물어요. 그리고 긁기도 민망해.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 발등만 그렇게 고집해서 이렇게 무는 건지. 그럼 왼쪽 발등을 물리면요. 오른쪽 발바닥으로 긁어봅니다. 발톱으로 또 찍거나 그러는데 슬리퍼 신을 때는 거기에도 부딪혀갖고 더 간지러워. 맞아요. 보통 발등이나 발목, 복숭아뼈 있는데 이런 데 많이 물려서 되게 괴로워하시거든요. 사실 모기가 사람을 찾아갈 때는 사람의 체취를 찾아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체취는 피부에 있는 박테리아 때문에 발생을 하는데요. 모기가 좀 특이해요. 이 사람 체취 중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박테리아가 내뿜는 체취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박테리아는 많지만 종류가 한정돼 있는 2-3개 정도 종류로 좀 한정되어 있는 박테리아에서 나오는 체취를 더 좋아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발등과 발목이라고 해요. 박테리아의 수 자체는 많은데 종류는 적은 부위라서 모기가 실제로 선호하는 부위입니다. 정말 하여간 이 모기 여름에 이 얄밉고 아주 저 나쁜 점만 골라서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모기가 너무 이러니까 네. 모기한테 복수하는 사람들. 그 복수 방법 한번 보실래요? 네. 기가 막힙니다. 마스케이션 리벤지. 이건 뭘까요, 이거? 지금 캡사이신 공격이에요. 아, 네. 청양고추.
야, 모기에게 목이 얼마나 매울까? 매워 죽어. 네, 이거, 이거는 이 소음공해로 복수하는 방법이거든요. 예. 윙 하니까 네, 그 소리를 같은 소음공해로 모기에게 네, 복수를 하는 예. 방법이고. 요거는요? 이거 굉장히 재밌죠. 선풍기 날개에 매달고 원심력으로 복수를 하는데요. 아, 돌리는 거야? 네. 야, 저거는 우주 비행사 훈련할 때만 할 수 있는 저거. 야. 자, 모기 정말 임자 제대로 만났네요. 그러니까요. 저러고도 또 날어. 어. 날아요, 저러고도. 무서운 놈이야. 아, 모기 지금 어디다 댐볐어. 사람 보고 댐벼야지. 그러니까. 야, 기가 막힌 방법으로 복수하네. 네. 근데 저 모기가요, 여러 사람이 같이 있어도 무는 사람을 물어요. 희한하지. 맞아요. 모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지? 피 맛이 다른가 막 그 생각했거든요. 그런가 저는. 봐. 그 좀 모기 회식 장소라고 해가지고 왜 모기가 좋아하는 그 인체 그 따로 있나 봐요. 그런 분들이 모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모기가 유독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모기가 이제 잘 물리게 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저희가 알아봤어요. 네. 찌릿찌릿. 모기의 하트 시그널. 메시지를 보낸 거야. 예. 운동하는 사람하고 잠자는 사람.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모기가 땀을 좋아한다고 들어서 운동해서 운동하는 사람. 땀 쫙 나면 아니, 근데 잠잘 때 물욕하지 물리잖아요. 운동하는데 저기 이렇게 하면은데 물새가 그럼 오구나. 앉지를 못하지. 저는 여기요. 잠잘 때. 잠잘 때 잠자는 바로 사람. 들어가는 거야. 둘 중 네. 모기가 더 사랑하는 사람은 네. 운동하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운동하는 사람? 네네. 왜? 왜? 모기는 이제 시력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후각을 통해서 먹잇감을 찾게 되는데요. 네. 30m 정도 떨어져 있는 사람과 동물의 냄새를 맡을 수가 있어요. 움직여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기가 후각을 통해서 접근을 해서 네. 그 뒤부터는 이제 시각을 통해서 어디를 물지를 찾아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밤에 보면 귓가에 윙 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네. 아우. 그때는 이미 표적이 된 겁니다. 레이더에 잡혔구나. 늦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모기가 가장 좋아하는 냄새가 이산화탄소예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 거친 숨을 몰아쉬잖아요. 그때 운동하는 사람, 또 이산화탄소 분비량이 많은 사람을 잘 찾아서 물게 되는 거예요. 산소 호흡기 같은 거 하면은 이제 아예 모르겠네요, 그러면. 그래도 이산화탄소는 나오죠. 자, 모기의 하트 시그널. 주스 마신 사람과 술 마신 사람. 이건 알 것 같아요. 이거 함정이에요, 이거. 이건 알겠어요. 예, 나도 이것도 알겠어. 저도 알겠어요. 이건 이거예요. 이 무조건 술 마신 사람. 그러면 모기가 우리가 양주 마신 사람과 소주 마신 사람과 막걸리 마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폭탄주 마신 사람도. 나는 알고 있어요. 뭐예요? 이게 오히려 당 성분이 많을수록 그래요? 그럼 막걸리네? 막걸리지, 막걸리. 당이 많으니까. 일단은 이제 모기가 더 사랑하는 사람은 술 마신 사람이고 네. 술 마신 사람. 맞죠? 병식 씨가 이제 당성분이라고 했는데 당성분도 포함되지만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들. 그래요? 그래서 양주가 나왔고. 모기가 술 세네. 양주나 아마 이제 폭탄주. 폭탄주. 이제 그 이유 중 하나는 이제 모기는 체온을 높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술을 마시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체온이 높아지잖아요. 네. 또 에탄올로 독특한 향도 모기가 좋아해요. 그래서 도수가 높은 술을 마시고 나서 체온이 높아진. 그러니까 노래방까지 간 사람들은 더 물리 그 네, 이산화탄소. 땀이 많이 나니까 이거 하니까. 네. 술 먹고 노래방 가면 그런 거야? 물리기 쉬워. 알았어. 모기의 하트 시그널. 예. 땀 냄새와 향수 냄새. 네. 이건 아까 이거는 땀 냄새 그래, 아니겠어요? 아까 땀 운동할 냄새, 때도 많이 물린다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네. 모기가 더 사랑하는 사람은 땀 냄새인데요. 보통 이제 땀 속에 포함된 이제 젖산 성분을 모기가 되게 좋아합니다. 그 이제 후각을 통해서 젖산을 잘 찾아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소에 보면 몸이 건장하고 열감을 많이 느끼면서 땀이 많이 나는 체질이 있잖아요. 사상에서 말하는 태음인들이 이제 모기가 주로 잘 무는 체질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땀 냄새를 좋아한다. 땀 냄새를 네. 좋아한다. 다음 거 자, 볼까요? 이번에는 아이와 성인인데, 이건 알아요. 이거는 우리 같은 방에서 자도 네. 애를 물어. 아이들만 물더라고. 애들이 살이 연하잖아. 아니 피가 더 깨끗하게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일단은 모기가 더 사랑하는 사람은 아이인데요. 아이의 살이 연해서가 아니라 아까 이제 모기는 표적을 뭘로 찾는다고 했죠? 후각으로 찾는다고 했죠. 네. 특히 이제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서 신진대사가 활발하면서 부산물들이 함께 밖으로 빠져나와서 독특한 체취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아이들은 열체라고 해서 열덩어리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렇죠. 체온도 높아서 모기들이 보다 쉽게 먹잇감으로 선택을 해서 표적을 삼을 수 있는. 네.
야, 그 많은 모기들이 왜 이상하게 나만 찾을까? 나는 이상하게 모기를 몰고 다녀.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였군요. 저도 사실 모기를 굉장히 잘 물리는. 모기 이상형. 네. 모기 맛집이죠. 목이 맞지? 사실 그래서 저는 뭐 방 안에 모기 퇴치제를 달고 살아요. 뿌리는 거, 네. 꼽는 거. 그런데 이것도 잘못 사용하면 건강에 그렇게 안 좋다면서요? 여름철에 모기 기피제들 다들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 네. 잘못 사용하면 건강에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네. 자, 요거부터 뭐부터? 뭐 이거 칙 뿌리는 거 대충 많이 사용하죠? 네, 스프레이요? 수면 직전에 스프레이형 살충제를 뿌린다. 제가 자주 잘못된 하는 행위죠.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이게 잘못됐다고요? 아니, 뭐 잘 때 이거 스프레이형 많이 뿌리잖아요. 광고에서도 나오고, 하면 모기들이 문 닫아놨다가 어. 다시 잘 때 환기 좀 시키고. 그러고, 근데 아니다. 우리 어릴 땐 다 이랬는데. 이게 이제 스프레이형 제일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바로 눈앞에서 모기가 죽는 걸 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 안에 있는 살충 성분이요. 네. 뭐 프탈틀린이라거나 아니면은 알레트린, 그리고 퍼메트린 같은 살충 성분이거든요. 아. 실제로 인간에 대한 유해성이 좀 미미하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한국 소비자원 보고에 따르면 미국 환경청에서는 이 성분들을 잠재적인 발암 물질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결국 인체 내로 흡입이 됐을 때는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이 스프레이제를 뿌리게 되면 가구나 이부자리 같은 곳에 이 스프레이제가 묻어 있으면 결국 호흡을 통해 흡인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자기 전에 이걸 뿌리실 때는요. 자기 직전이 아니고 자기 적어도 2시간 정도 간격을 띄우고 이부자리 같은 곳은 피해서 뿌리시고요. 문 잠깐 닫아 놓으신 다음에 모기 다 죽었다라고 하면 자기 직전에는 바닥 같은 곳 한번 걸레로 훔쳐주시는 게 좋아요.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반드시 환기를 시키셔야 되는데 네. 환기의 기간이나 시간도 중요하거든요. 내가 10초 정도 뿌렸다. 그러면 적어도 30분 이상 충분하게 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10초에 30분. 예. 환기 알겠습니다. 시킬 때 들어올까봐 또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이게 나선형으로 그 저기 모기 향 피우는 거 있죠. 기껏 요거. 아니 근데 문 기껏 닫고. 이거 해놨는데 이걸 또 근데 예전에 이거 많이 했어요. 사실 이 나선형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소형공이고요. 맞아요. 그렇죠. 시골 가면 다들 아직도.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피워주시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사실 잘 생각해보면요. 시골은 주로 마당 같은 데서 피웠어요. 맞아요. 이게 옛날 생각을 하시면서 밀폐되어 있는 집안에서도 똑같이 살충 효과가 있겠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나선형 모기향도 알레트린이라고 하는 살충 성분과 나무가루를 섞어서 만든 거고요. 또 여기에 향과 색을 입히기 위해 화학약품이 더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모기향을 하나를 완전하게 다 태우게 되면 네. 나무가루와 알레트린을 연소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나 유해가스들이 배출이 되는데요. 네. 무려 담배 75개에서 많게는 137개 피는 것과 같은 양의 미세먼지가 배출이 됩니다. 야, 그래요? 아니 근데 이거 예전에 무시로 피웠거든. 어우, 차라리 담배 근데 피우지. 이거를 또 어. 밤새 피웠단 말이에요. 그래. 근데 예전에는 봐요. 네. 아버지가 그냥 어. 방에서 담배 태셨어요. 그래. 그리고 잘 때는 이거 해놓고 그래. 내 폐 괜찮은 거야.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 사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밤새 피우는 것도 이제 너무 오래 피우니까 안 좋겠죠. 안 좋다. 이런 미세먼지에 다량 노출이 되게 되면요. 뭐 경하게는 구토나 설사 같은 증상부터 시작해서 현기증, 어지러움증, 기울림 같은 신경학적인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실제로 살충제에 과다 노출이 되면 치매 발병률이 50% 이상 증가한다는 영국의 연구 결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기향을 밀폐된 공간에서 피우거나 밤새 피우게 되면 여러 가지 불완전 연소로 인한 유독한 가스들도 나오게 되고 미세먼지도 나오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환기를 시켜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러니까 모기약으로 일정 시간 동안 피워놔서 모기를 없앤 후에는 방충망이 있는 방충망, 창문을 그래. 열어놓고 그게 있어야 돼.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네. 방충망이 정말 중요하네요. 자, 마지막. 아이 방에는 방에는 전자모. 그래요. 이거는 나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많이 하시죠. 네. 사실 전자모기향 같은 경우는 향이 세지 않으니까 네네. 독성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사실은 스프레이형 살충제와 같은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가 사는 방에도 밀폐된 공간에서 너무 오랜 시간 이걸 피우게 되면 그래, 저거. 예, 똑같이 살충 성분들이 공기 중으로 퍼지니까요. 너무 어린 영유아 노출 장소나 밀폐된 실내에서는 장기간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방충망이
가장 있는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아니 그럼 지금 나온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것들이 다 문제가 좀 있어요. 네. 환기 잘 시키고 뭐 이래야 되는데 아까 경식 씨 얘기처럼 환기 시킬 때 또 들어오거든.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골치 아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 설명하신 게 네. 이제 유해 성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유해 성분이 없는 천연 재료로 천연 모기 기피제를 네. 만들 수 있습니다. 오. 제가 이제 이걸 만들어서 사용한 이후로 네. 또 지인에게 이렇게 돌린 이후로 이걸 사용한 분들은 전혀 모기를 물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모기들이 그렇게 싫어한다고. 장안에 또 화재. 모기들 반상회에서. 아유 세상에 그 빨리 그.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비법을 알려드릴 텐데 네. 바로 네. 이겁니다. 그냥 스프레이 같은데요? 스프레이예요. 네네. 스프레이. 오.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까요? 네, 이거는 지금 한번 잠깐만 이따가 한번 느낌만 보시고. 향이 어떨지 네. 모르겠어요. 향이 어때요? 좋아요. 네, 좋아요? 자, 재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짜잔. 재료는 바로 이겁니다. 네 이겁니다. 뭐지? 맞춰보세요. 아, 계피가루. 네, 시나몬 향이 나요. 아, 원두 커피 가루 박하죠. 화해요 또. 오. 향이 좋을 수밖에 네, 없겠네요. 그렇죠. 계피 가루에는 이제 알데히드 좋아, 좋아. 과 같은 독특한 향이 있는데요. 인간에게는 이제 해가 되지 않지만 모기는 그렇게 싫어하는 기피 효과를 나타내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커피를 이렇게 로스팅 하다 보면 향이 나잖아요. 네네네네. 네, 휘발성 이제 유기산 성분들이 모기들이 이제 기피하는 향들이고요. 또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도 네. 이렇게 모기들을 좀 물리칠 수 있는 생리활성 물질로 작용하죠. 다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박하도 독특한 향이 있잖아요. 네. 박하유 또한 이제 모기가 싫어하는 대표적인 향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섞어서 모기 기피제를 만들면 모기가 확실하게 물지 않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요걸 딱 비율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만드는 방법을 잠깐 영상으로 볼까요? 네. 일부러 먹으면 또 안 되는 거죠. 먹어도 되는데 먹지는 마시고. 네, 지금 이 세 가지 재료를 준비해서 부직포에 계피가루 하나, 또 이렇게 커피 가루, 온두커피 가루 2개, 박하 10g 정도 넣습니다. 이걸 한 용기에 넣어서 알코올 1리터를 넣어서 하루 동안만 이렇게 잠깐씩 흔들어 놓으면 저렇게 완성이 되죠. 저 원액을 물과 원액을 10대 1의 비율로 섞어서 만들면 바로 완성입니다. 이게 완성이 됩니다. 네. 저쪽 향이 그쪽도 너무 있나요? 좋아요. 그렇죠. 네. 향이 네. 한번 써보세요. 네. 향이 좋아요. 약간 맛있는 향도 아, 나요. 예. 그러니까. 천연 모기 퇴치제. 그렇죠. 아니 근데 이 모기를 퇴치하는데 이 뿌린 게 향이 좋아서 네. 침이 고요 내가. 그리고 아까 알코올에 넣기 전에 이렇게 부직포에 넣었잖아요. 네. 이거는 이 상태로 사용하면 천연 모기 기피 방향제가 됩니다. 한번 저쪽으로 보세요. 이것도? 비슷한 향이 나요? 이것도 오늘 저 주세요. 제가 캠핑 가거든요. 오늘. 요거하고 또 두 개. 그걸 걸어놓으면 되겠네. 저쪽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아니 오늘 한동환 선생님이 요거는 4개를 만들어 오셨네. 네, 그것도 4개를 만들어 왔어요. 아, 네. 정말요? 이건 조금 더 세다. 오. 향이. 네. 오. 그래서 향이 좀 달아나면 공부방이나 현관문 같은 데 걸어놓고 향이 달아나면 또다시 넣어서 이렇게 걸어놓으시면 모기 물리지 않는 행복한 여름을 보낼 수 있겠습니다. 매주 좀 만들어 와 이런 거 진짜 정말 좋아요. 예, 내 몸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모기 퇴치제, 이 천연 재료를 이용해서 만든 이거 한번 꼭 이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모기 안녕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겠습니다.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나왔거든요. 이번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어서 오세요. 네. 모기 잘 물리세요? 모기 안 물리세요? 저는 진짜 제가 아까 이거 어때요? 저쪽에서 보면서 네네. 나야말로 모기의 이상형인데. 아이고 모기 맛집이라 말이 또 어떻게? 왜냐하면 저는 물리면 네. 부풀어 올라서 네. 너무 가렵기 때문에 저는 진짜 병원까지 갔다 올 정도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 옆에 있으면 좋아요. 모기 안 물려요. 이쪽으로 당하니까. 오늘은 그럼 어떤 그래서요 음식을? 제가 네네. 이 모기에 그렇게 많이
많이 물리고 나면 사실은 면역력이 있어야 모기에 물린 자국이 빨리 아물고 덧나지 않거든요. 그렇죠. 제가 면역력. 오늘은요, 면역력이 아주 좋은 된장 메뉴를 좀 갖고 왔어요. 된장도. 된장. 예전에 이거 발랐어요. 맞아요. 어렸을 때, 맞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거기 힌트를 얻어서 오늘 된장 메뉴를 준비했는데요. 네네. 된장 중에서도 이거는 저만의 비법이에요. 바로 만능 내림 된장을 알려드릴 거예요. 네. 내린 된장. 내림 된장. 오늘 된장. 비법을 공개하시는 거예요. 아이 그럼요. 제가 네, 내림국도 행복한 아니고. 아침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제 비법을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 기대하겠습니다. 일단 예. 내림 된장을 먼저 만들 건데요. 내림 된장을 만들 때 일단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내림 된장은 네. 오래 두고 먹어도 되는 된장이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작물이 중요해요. 그래서 냄비에다가 냄비에다가? 일단 요거 대파 뿌리예요. 대파 항상 네, 그 대파 뿌리랑 남겨놓으시더라고. 네, 요거 대파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요게 지금 새우. 네, 보리새우인데요. 보리새우를 마른 팬에 한번 볶았어요. 그럼 훨씬 더 구수한 맛이 많이 나겠죠. 요거 요렇게 넣어주세요. 특히 냉동실에 있는 거는 그 볶아주셔야지. 아유, 그쵸. 그 아유, 냄새, 잘 잡냄새. 배우셨어요. 아유, 제 수제자라니까요. 쟤는. 예. 자, 그렇게 하고 난 네. 다음에는 네네. 세 번째 쌀뜨물 가지고 네. 이렇게 부어서 요 물을 가지고 팔팔팔 끓여요. 첫 번째, 두 번째 버리고 네. 세 번째로. 예. 그렇게 하면 네네. 이 보리새우 때문에 국물이 약간 갈색이 나는 작물이 생기거든요. 요 작물 가지고 내가 만능 된장, 만능 내림 된장을 내림 만든 된장. 거예요. 네. 이렇게 만들어야 된장의 맛이 훨씬 더 진하고 깊고 맛있거든요. 근데 이 만능 된장은요, 사실은 요것만 갖고 만드는 게 아니라 요거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된장국, 네. 된장찌개, 찌개. 그다음에 고기볶음 아주 고기볶음. 좋고요. 그다음에 고등어도 이 된장 조림으로 하면 아주 네. 좋고요. 맛있죠. 그다음에 우리 요새 더덕 많이 나오더라고요. 더덕을 꼭 고추장에만 하시잖아요. 요 맞는 된장에다가? 버무려서 구우면 예. 요게 또 굉장히 풍미 있고 깊은 맛이 나거든요. 이렇게 후뚜루마뚜루 다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만능이에요, 알려드리는 만능. 거예요. 맞아요, 만능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일단 한번 담아 볼게요. 네. 자, 일단 된장을 먼저 담아요. 근데 이 된장은 이게 지금 저희 집 된장이거든요. 아, 이거 집된장. 네. 일반 뭐 그냥 재래식 된장? 아이, 그래도 괜찮아요. 네네네. 네. 거기에다가 요것만 넣으면은 약간 뭐랄까 짠맛도 도드라지고 그다음에 짠맛을 좀 순화시켜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된장의 짠맛을 순화시킬 때는 뭐니 해도 꿀만한 게 없어요. 꿀이요? 네, 그래서 꿀을 좀 넣어요. 아, 이 된장에 꿀을 넣는 게 이 포인트네요. 네, 우리가 처음 어머님들이요 예전부터 된장찌개 막 끓였는데 어. 조금 짭짤하다 그러면 꿀 조금 넣으셨어요. 네. 아, 그래요? 네. 그걸 왜 숨기셨지? 경식 씨 어머님 숨기셨어요. 아, 그래요? 그게 비결이었는데. 아, 왜 안 가르쳐 줬냐? 그래서 꿀맛이다, 꿀맛이다. 네, 맞아요. 꿀된장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여기에 이제 넣어야 되는 채소들이 있는데 바로 이 양파예요. 양파. 이게 양파가 천연의 그 단맛을 내니까 양파 네. 넣고요. 그다음에 대파도 물론 이렇게 송송송 썰어서 넣고요. 네. 아낌없이 넣네요. 네, 요거는 왜냐하면 심하게 들어가. 두고두고 써야 되니까. 그다음에 워낙은 된장할 때 마늘을 안 넣거든요. 네. 요거는 만능 내림 된장이기 때문에 마늘 조금 넣어요. 네. 왜냐하면 요 마늘 넣어야 요것만 하나 딱 넣고 나면은 다른 것들 아무것도 안 넣거든요. 안 넣어도 돼요. 네, 그래서 딱 마늘. 요거 마늘 좀 넣고요. 마늘을 조금 넣어야 된다. 그다음에 제 경식 씨 좋아해서 청양고추 조금 청양고추. 갖고 왔어요. 예, 좀 그래서 칼칼하게 좀 조금 이렇게, 만약에 아이들 있는 집에서는 그냥 풋고추 넣으셔도 괜찮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요게 포인트예요. 요게 지금 양배추거든요. 양배추를 넣다니요. 워낙은 무를 썰어서 넣어야 되는데 맞죠. 여름 무가요 밍밍하고 심심하고 맛이 좀 없어요. 그래서 네. 이상이 돼야 되지. 네, 겨울에는 무 쓰시고요. 네. 여름에는 이렇게 단맛 많이 나고 아삭아삭한 양배추. 써주세요. 아, 소화에도 좋죠. 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버무려요. 다 버무리는데 네. 요거 버무릴 때 좀 뻑뻑하죠. 네. 이 뻑뻑할 때는 뭘 넣어줘요? 요 아까 작물 조금씩 넣어서 같이 버무리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같이 버무려서 요거를 이제 끓여주시는데 네네. 센 불에서 한 10분 정도 끓이고요. 약한 불에서 30분 정도 끓이는데요. 만약에 된장을 나는 좀 한 번 만들 때 많이 만들어서 이 집도 주고 저 집도 주고 좀 그러고 나눔을 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뭐 한 5컵 정도 넣잖아요. 네네. 그럴 경우에는 약한 불에서 한 50분 정도 하셔야 네. 아주 맛있는 만능 내림 된장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은근하게 약한 불에서 그렇죠. 30분에서 50분.
50분. 네. 양이 많으면 50분이고 그렇죠? 그렇죠. 네네. 이렇게 해서 다 붓고 제가 지금 요거 3컵을 한 거거든요. 네. 네. 3컵을 하면은 된장 3컵에 딱 맞춤이 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안에 있는 채소에서요 수분이 막 나와요. 그래서 탈 것 같죠? 안 타죠? 하나도 안 타요. 신기해. 게다가 또 약불이니까. 그렇죠. 어. 이렇게 해서 일단 올려주세요. 제가 올릴게요. 네. 네. 자, 내림 된장. 네, 만능 내림 된장. 그냥 보온 된장이라 할게요. 그러세요? 만능 된장인데. 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끓여주시는데 처음에만 센 불.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는 조금 저어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사실 음식은요, 정성이에요. 이렇게 딱 놓고. 보약처럼. 아, 이보은 선생님이 30분이라 그랬지, 딴 일 해야지, 이러면 안 돼요. 안 돼. 왜냐하면 된장이기 때문에 네. 금방 탈 수가 있어요. 아이고, 이런 된장. 그래서, 아유. 그래서 하면 안 돼. 이렇게 잘 저어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저어주면서, 네. 왜냐하면 채소에 있는 수분도 날아가고, 그 다음에 수분이 된장하고 이렇게 응축이 돼서 훨씬 더 단단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이게 보관할 때도 굉장히 좋거든요. 네. 이거 얼마 정도 드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네. 저기 기간이 한 일주일? 일주일이요? 네네. 보름 정도는 드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보름까지 냉장고에 넣고 보관했다가 우리가 왜 계속 이렇게 숟가락을 이렇게 대잖아요. 네네네. 그럼 아무래도 수분이 조금 생기거든요. 네. 이럴 경우에는 또 끓여줘요? 그거 다시 한 번만 끓여서 식힌 다음에 냉장고에 넣으시잖아요. 네네. 냉장 보관. 된장국, 된장찌개, 찌개. 그다음에 우리 왜 닭다리 구이 그렇죠. 또는 닭봉, 닭 날개, 날개. 좀 있으면 말복 오잖아요. 네네네. 삼계탕만 잡수시지 마시고 만능 내림된장 만드셔서 양념으로 그렇게 묻혀요? 양념해서 오븐에 구우셔도 되고요. 프라이팬에 구우셔도 되거든요. 그렇게 그래. 잡수셔도 아주 맛있고 그다음에 꽁치조림. 꽁치 좋죠. 네, 꽁치조림도 요거 하는데 묵은지 쭉쭉 찢어가지고 그렇죠. 그거에다가 요 만능 된장 넣고 잘박하게 지져주면 그것도 맛있죠. 거기에 숭덩숭덩 돼지고기. 그 얇게 하면 안 돼. 크게. 숭덩. 네. 이렇게 씹는 해서 맛이 있잖아. 요거 이렇게 저어주시면 돼요. 자, 질문이 하나 그러면 있는데. 네. 민혜연 쌤이랑 토론했는데 결론을 못 내겠어요. 뭐예요? 내림 된장의 내림이 무슨 뜻인지. 그거요? 아유, 설명해 주세요. 그건 뭐냐면은요, 우리 할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전해주시고, 내림. 우리 엄마가 저한테 그럼. 전해줬다고 그럴 해서 줄 내림 된장이에요. 알았습니다. 네. 아시죠? 내림굿이라 그러잖아요. 내려온다는 뜻에서 내림입니다. 자, 이제 아이고, 작도 요거- 탔네, 그냥. 요거 다 됐으면, 네네. 요게 끓으면 어떻게 되냐? 짠! 이야, 빛깔 이렇게 좋다. 돼요. 아, 이렇게. 된장 보세요.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요게 돼요? 그렇게 딱, 돼요? 예, 약한 불로 30분 정도 한 거거든요. 우리 경식 씨 요거 한번 맛 한번 보실래요? 완전 자작하게 되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아주 잘박잘박하게 이렇게 먹으면 짜지 않을까요? 짤 것 같죠? 하나도 안 짜요. 짜요. 안 짜다고 해야죠. 이거 뭐랑 같이 섞어 먹어요. 밥에 아, 먹으면 그쵸. 되지. 왜냐하면 요거 가지고 제가 그냥 드릴 게 아니라 이따 쌈도 드릴 그렇지. 거고. 그렇지. 밥도 같이 드릴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맛난다, 진짜. 그쵸. 맛나죠. 요게 준비가 됐으니까 제가 한 가지 해드릴 게 있어요. 뭐예요? 바로 이번에는요, 뭘 할 거냐면, 요 만능 내림된장이 이제 냉장고 안에 있으면, 네. 요새 시장에 가니까 열무가 많더라고요. 네.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제가 열무를 김치 담그고 조금 겉잎을 조금 냅뒀더니 그거 가지고 요거 내림된장으로 조물조물 묻혀서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그래서 요걸 준비를 했거든요. 네. 일단 여기 열무가 좀 있는데요. 열무 보시면 네. 거기서 준비하셨어요? 네네. 요 보통 이제 열무 보면 어머님들이 요거 이제 흙 다 떨어내고 하시잖아요. 하실 때 네. 요 가운데 있는 부분에 네. 흙 같은 거 완전하게 털어내시고 네네네. 깨끗하게 씻는데 열무는 굉장히 풋내가 나기 때문에 살살 버무려가면서 씻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요거를 삶아주세요. 어떻게 삶냐 하면 끓는 물에 소금 약간 넣고 데쳐주시면 되는데요. 조금 부드럽게 삶아야 열무가 훨씬 더 맛있게 우리가 나물로 무쳐 드실 수가 있거든요. 손질 방법이 또 이게 예민하네요. 그렇죠. 오. 근데 왜 소금을 넣는지 아세요? 소금은 아니 그 열무에도 밑간을 하나요?
이건 밑간이 아니고요. 데칠 때 소금 넣는 이유는 열무를 훨씬 더 초록색으로 싱그럽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소금을 넣거든요. 요거 좀 주시겠어요? 맛깔나 보이게 더. 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데쳤어요. 이 데친 거 가지고 이제 썰면 되는데 만약에 어머님들이 열무 겉대만 좀 준비했기 때문에 겉대가 좀 약간 질겨요. 네? 그럴 경우에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포크 좀 주시겠어요? 네, 포크. 집에 이런 포크 다 있잖아요. 네네네. 네. 포크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끊어주세요. 안쪽에. 이런 게 팁이다. 네, 이런 섬유질을. 이 섬유질이 많으니까 네, 맞아요. 질긴 거거든요. 이렇게 한 번쯤 해주면 아우, 시원해. 훨씬 더 아우, 긁는 뭐랄까요? 것 열무가 이렇게 야들야들해지거든요. 요거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썰어요. 자, 요게 이제 만능 내림된장으로 만든 첫 번째 요리예요. 네. 자, 이렇게 썰어요. 나 열무 너무 좋아하는데 진짜. 이거 좋아하세요? 네. 그러면 경식 씨 좋아하시는 거 하니까 요 옆에 오셔서 요거 그래요. 좀 저으세요. 이게 계속 저어줘야 된다 네, 그랬죠? 저어주시면 돼요. 은근하게 그렇죠. 아까 그랬죠. 30분 은근하게 네, 또 강한 네. 불로 나중에 또 30분. 네, 이게 지금 센 불이잖아요. 네네네. 센 불에서 끓으면 이렇게 네. 불을 조금 줄여서. 네. 네, 그래야 아주 맛있게 익겠죠. 네. 자,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제가 만들어놨던 만능 그 내림된장을 그냥 이렇게 넣어요. 딱. 근데 요것만 넣게 되면 사실 나물이니까 요것도 맛있긴 한데 여기다 하나만 더 넣었으면 좋겠어요. 뭐요? 바로 참기름. 참기름. 네, 참기름을 꼭 넣어야 해요. 네, 맞아.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깨소금. 깨소금. 넣고 요거 그냥 조물조물. 조물조물. 그럼 바로 되는 거예요. 네, 요리 하나 끝났어요. 얼마나 간단해요. 뚝딱이네, 뚝딱이야. 내림된장만 있으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네. 어. 근데 요 열무뿐만 아니라 요새 시장에 가니까 곤드레가 좀 나와 있더라고요. 또 말린 곤드레가 나와 있던데 그거 살짝 데쳐서 예. 이렇게 묻혀서 잡수시면 좋고요. 아니면 말린 곤드레 같은 경우에는 물에 좀 불려서 밥 지을 때 같이 곤드레밥 해서 만능 내림된장으로 쓱쓱 비벼 잡수셔도 아주 좋습니다. 진짜 만능이네. 네. 그리고 요새 캠핑 많이 가시죠? 아까 예. 캠핑 가신다면서요. 저기. 그렇죠. 캠핑 가실 예. 거죠. 예. 거기에다가 돼지고기 사가지 가실 거잖아요. 목살. 예. 목살에다가 요 만능 그러네. 내림된장 딱 발라서 네. 바베큐해서 잡수시면 좋아요. 기가 막히네요. 네. 제가 그리고- 이렇게 가르쳐 드렸으니까 네. 아까 그 모기 퇴치 전에 져주세요. 꼭 필요하다 우리 애들 때문에. 그거. 그리고 저거 된장 남겨놨다가 모기 네. 물린데 바르고. 안녕하세요. 그거 어때요? 된장의 효능하고 같이 네, 알려주세요. 저희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이제 침을 바르지 말라 그랬잖아요. 과거 이제 된장을 이제 벌레 몰린 데나 이제 벌에 쏘인 뒤로 된장을 발랐는데 네. 이제 일정 부분의 효과가 있었던 이유는 원래 곤충독이 산성을 띱니다. 그런데 염기성인 된장을 발라서 약간 중화를 시켜주기 때문인데 상처에 된장에 들어있는 이제 병원성 세균은 아닐지라도 균이 들어가서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된장을 바르는 일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대신 깨끗하게 흐르는 물로 여러 번 세척해 주시면 좋아요. 네. 그러니까 된장은 바르지 말고 드시면 좋은데 된장은 이제 단백질이 풍부한 발효식품 중에 하나로 또 이렇게 우리 상처를 회복시키고 면역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름철에 바르지 말고 드시면 모기 물렸을 때 상처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무는요? 열무는 이제 여린 무예요, 여린 무. 예. 어린 무가 여린 무가 됐고 이게 열무인데요. 되게 순하죠, 맛도 순하고. 그런데 이제 기운이 이제 선을 하면서 맛은 약간 매콤한데 기운이 선을 합니다. 또 십자가 채소의 대표격으로 이제 그런 채소 중에 하나인데요. 십자가 채소는 이제 대표적으로 항산화 작용이 있으면서 항암 작용, 면역 안정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이제 열무를 많이 드시는 이유가 또 열무 국수, 열무 김치, 열무 비빔밥을 드시잖아요. 여름철에 열무가 몸을 시원하게 해주면서 피부에 만약에 벌레나 모기에 물려서 상처가 생겼으면 이 상처를 또 빨리 아물게 하는 효과도 나타나기 때문에 열무도 잘 즐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가지고 나오셨네요. 그렇죠. 잘 갖고 나왔죠. 네. 오, 최고예요. 오. 네.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제 열무 나물 했으니까 네네. 고기 땡기지 않으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고기 그쵸? 있어야지. 네, 고기 있어야죠. 예. 그래서 제가 요게 바로 지금 돼지고기 앞다리살이에요. 사실 가격도 좀 저렴하고 그래서 삼겹살보다 제가 이게 된장 볶음할 때는 요거 앞다리살 많이 쓰는데요. 네. 요거 요렇게 얄푼얄푼하게 불고기감으로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요기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요거 아주 간단해요. 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설마. 진짜로. 진짜? 네. 좋아요. 어떻게 합니까? 요거 그냥 우리 볶을 그 프라이팬에다가요. 프라이팬에다가. 고기 이렇게 딱 놓고 요게 지금 한 400g 정도 되거든요. 네네. 400g 정도면 네.
여기 만능 된장, 내린 된장 이거 준비해 놓은 거예요. 요거 한 6스푼에서 8스푼 정도 준비를 해서 이렇게 버무리세요. 버무려. 네. 조물조물 버무리요.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고기니까 조금 연육이 되면 훨씬 더 맛있겠죠. 네. 그래서 이 된장은 또 연육 작용도 하니까 아, 그래요? 또 특히 돼지고기의 잡내, 누린내도 완벽하게 없애주고요. 된장이 다 하네. 네, 그렇죠. 훨씬 더 얘가 아주 열일하는 네, 열일하는 재료예요. 된장 짱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이렇게 해서 딱 20분만 준비를 해 놓으세요. 20분. 연육을 시켜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는 네. 만능 내림된장이 있으면 꺼내서 이렇게 버무렸다가 냉장고 안에 넣어서 나 밥하는 동안에 바로 볶으시면 되죠. 그렇죠? 자, 시간적으로 타이밍도 아주 정확하게 아주 좋으네요. 좋아요. 자, 20분 정도 이렇게 볶았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네. 요거 그냥 한번 볶아 볼게요. 제가. 네. 잠깐. 기름 같은 건 안 둘러도 돼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달구게 되면은요, 네네네. 돼지고기 안에 있는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기름 안 두르셔도 괜찮아요. 앞다리살의 전지도 이게 기름이 나오는군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같이 볶아주세요. 네. 기름 둘릴 필요 없이 네, 그냥 볶아요. 조물조물 내림 된장으로 하신 다음에 바로 볶으면 됩니다. 고기 자체에서 이제 기름이 나온다고 네, 하네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고기만 볶게 되면 좀 섭섭하잖아요. 네네네. 제가 옆에다가 양파. 조금 하고요, 대파하고 그다음에 약간 조금 맛보이려고 이렇게 홍고추 조금 넣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고기가 약간 단짠이 좋은데 된장 맛만 너무 도드라지니까 조금 네. 짠맛 나는데요 하실 경우에는 내실청이죠. 아니요. 아, 땡. 그럼 내실청 자주 쓰셔서 이게 바로 네. 조청이에요. 조청. 네, 조청 조금 넣으시면 어. 훨씬 더 깊게 드실 수가 있고요. 짠맛도 제거하니까 그거 조금 준비하시고 만약에 집에 조청이 없다 이러면 시판하는 쌀엿. 쌀엿. 네, 네, 약간 갈색으로 생긴 쌀엿 그거 넣으시면 돼요. 근데 올리고당 같은 거는 안 올리고당 되나요? 넣으셔도 괜찮아요. 올리고당도. 여기 이 시간만 되면 우리 예인 아나운서는 이 신부 수업하는 것 같아요. 많이 배우고 있어요. 어. 네. 아, 집에 가서 눈이 해본대요, 커져. 또.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볶고요. 제가 조금 미리 볶은 거는 요거는 경식 씨가 좀 볶아주세요. 그래요. 자, 돼지고기는 조금 오래 볶아야지 좋으니까요. 빛깔 그쵸? 좋다. 빛깔 좋죠? 이렇게 볶을 때 제가 거기에다가 네. 양파 같이. 넣고요. 아. 네. 그다음에 대파 어휴, 넣고요. 색깔이 이제 살아난다. 그다음에 홍고추 조금 어이구. 넣고요. 야, 다 너무 쳤다. 먹음직스럽죠. 그다음에 조청. 제가 조청 조금 넣어드릴게요. 네. 단짠이 맛있어요. 네. 맞아. 그리고 저도 이쪽에다가 조금 넣을게요. 네. 내림된장으로 만든 약간 제육볶음식으로. 그렇죠. 제육 불고기식인데요. 요게 우리가 왜 예전에 맥적이라고 있어요. 예. 맥적. 바로 된장으로 하는 구워 먹는 돼지고기 요리를 맥적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거를 본 따서 제가 만든 요리예요. 천재 같아요. 아우. 이렇게 해서 볶아주시면 돼요. 아유, 저 식감 좋다. 소리 좋고. 윤기가 많이 나죠? 반질반질 진짜 윤기가. 네. 이게 기름 때문이에요? 조청 때문이에요? 뭐 아니 때문에? 그렇지 않고요. 네. 내림된장에서 네. 여기 안에 있는 기름기를 바깥으로 빼서 지금 볶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윤기가 많이 나는 거예요. 보기에도 너무너무 좋아요. 네. 두 분이 저렇게 고기 볶고 있으니까 잔치집 분위기예요. 행복한 아침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식당 같은. 여기 한번 잡숴 보세요. 네. 제가 이거 부러워. 저 시간에 제일 부러워요. 어떠세요? 맛있다. 맛있어요? 맛있어. 아유, 자, 이제 맛있어 다 된 것 보여요. 같아요. 네. 자, 그럼 저거 완전히 익혀서 더는 동안에 저희는 레시피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기적인 하지만 어떡해 It's okay I'ma shake it like you want my birthday I'ma shake it like you want my birthday Oops, you're not invited Yeah, you're not invited Oops, you're not invited 오늘은 내 맘대로 할래 Every day is my birthday Yeah, it goes bang bang up the love shot 터치게 fireworks 심장이 팡팡 마주치면 다 감탄을 like
그럼 넌 반응해 당연한 like that. 예. 정말 한상 차림입니다. 한상 차림. 네. 제가 일부러 저 내림된장 저렇게 강된장식으로 쌈 싸들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네. 사실은 제가 오늘 요거 준비했어요. 양배추하고 호박잎쌈 준비했는데 그러게. 네네. 네. 호박잎쌈하고 양배추를 이렇게 찌실 때는요. 네. 양배추는 4분, 호박잎은 2분 정도 찌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왜 차이가 나요? 똑같은 온도가. 왜냐하면 식감이 다르고요. 질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차 공격을 좀 하셔야 아주 맛있는 쌈을 드실 수가 있어요. 양배추 자, 한번 4분. 먹어볼까요? 예. 잡숴 보세요. 이 된장 맛이 너무 궁금해요, 일단. 그거에다가 내림된장. 오이고추 해드렸으니까요. 아우, 저 아삭한 소리 봐봐. 아우. 맛있네요. 된장 자체만 먹어도 너무 맛있는데요? 이걸로 요리를 하니까 당연히 맛있지. 어떠세요? 그냥 이거만 찍어 먹어도 된장하고 너무 맛있어요. 깊은 달다. 맛이 나요, 이게 된장이. 여름 맛이에요. 네, 진짜 여름 맛이죠. 진짜 여름 맛이다. 아, 이거 하나만, 된장 하나만 있으면 그냥 찬밥이든 그럼요. 물밥이든 네. 뭐 다 땡큐네. 왜냐하면 어머님들이 대부분 주방 안에 들어가시기 좀 힘든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만능 내림된장 하나 만들어서 국부터 시작해서 쌈장까지, 쌈까지, 이렇게. 고기 요리까지 같이 해서 잡수시면 아주 편안하게 조리 시간을 좀 단축시키실 수가 있겠죠. 네, 밥에다가 그냥 이 만능 내림된장만 네. 싸가지고 이렇게. 쌈이. 호박잎쌈. 호박잎. 그렇죠. 지금 양배추쌈하고 호박잎쌈 드렸는데 어떠세요? 역시 쌈이야. 그렇죠. 된장이 쌈이야. 이게 종류가 몇 가지가 있잖아요. 네. 마치 한 가지 요리 같아요. 이렇게 어울리는 맛들이 맞아요. 내림된장이 다 들어가서 그런지 네.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요. 이렇게 여기- 잡수세요. 호박잎에다가 밥 조금 넣고 네. 지금 내림된장으로 했던 제육불고기 올리고 그다음에 열무 조금 올리고 그다음에 쌈장 넣고 이렇게 한 입에 잡숴보세요. 오케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싸야 돼요. 네. 호박잎에 밥 하나 얹고. 밥 하나 얹고. 얹고. 네, 불고기 올리고 불고기 네. 올리고. 그다음에 된장 불고기에 열무, 열무. 무침 올리고 그다음에 올리고. 된장, 된장 올리고 넣고. 네, 내림된장 조금 올리고 내림된장 조금 네, 올리고. 이렇게 해서 잡수시면 아 진짜 한 끼가 아주 즐겁죠. 맛있겠다. 저기 한 입 가득 넣어야 돼요, 쌈은. 보따리 쌌네, 보따리 쌌어. 맛있다. 맛있죠? 보따리 싸고 이제 집 나가면 되네. 네. 근데 지금 된장 이런 돼지고기가 맛이 어떻게 해? 네. 돼지고기 맛있다. 육류 중에서도 네. 네. 피부를 보호하는 작용이 커요. 아 그래요? 고음작용이 있어서 피부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지금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이 호박잎. 네. 호박잎이 전통적으로 살충 해독 작용이 있고 벌레 물렸을 때 붓기가 있을 때 호박이나 호박잎을 다려 먹으면 붓기가 네. 가라앉아 아, 그랬어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모기가 주제인데 궁합이 아주 잘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어머님들이 호박잎 찌실 때요. 호박잎을 대부분 이렇게 놓고 찌시거든요. 그렇죠? 위로 어떻게? 가게. 그렇죠. 당연한 이렇게 거 아니에요? 놓고 찌셔야 돼요. 왜요? 왜요? 그래야 단맛이 위에 가서 다 이렇게 포함돼 있어서 네. 훨씬 더 달게 드실 수 있고요. 아. 그다음에 쌈을 쌀 때도 뒤쪽으로 해서 쌈을 싸셔야 이렇게 해서 부드러운 쪽이 입안으로 가니까 까칠까칠 안 해서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팁이다. 네. 알겠습니다. 잡수시면 좋아요. 오늘 내림된장만 있으면 네. 이렇게 맛난 음식을 금방 해 맞아요. 먹을 수 있어요. 네. 아, 한여름에 제대로 음식 챙겨 먹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제 또 우리가 면역력 얘기했잖아요. 네. 아이들의 면역력에 크게 도움이 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또 우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유 너무 좋죠. 특히나 우유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가 있다고 했는데요.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양질의 영양소를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우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좋은 우유를 더 건강하고 맛있게 먹는 방법. 지금 공개합니다. 냉장고 안에 유제품 하나 없는 집 없을 텐데요. 건강한 유제품을 선택하는 방법.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고소한 맛을 많이 찾는 편이에요. 그냥 유명한 거, 브랜드? 유통기한하고 K마크. 우유를 비롯해 우리의 일상 속에 가까이 있는 다양한 유제품들. 모두가 저마다의 기준으로 유제품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최근 국산 우유 사용 인증 마크, 즉 K밀크를 확인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K밀크 마크는 국산 우유만을 사용하고 신선하고 안전한 우유와 유제품에 대하여 한국 낙농유구협회가 보증하는 마크입니다. 또한 일반 흰 우유뿐만 아니라 요거트, 치즈 등 유제품에 대해서도 K밀크 마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건강한 우유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꼭 이 K밀크 마크를 확인하여 주세요. 290가지 테스트와 365일 철저하게 품질 관리를 거쳐 생산 유통되는 국산 원유. K밀크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유제품을 선택하는 필수 항목입니다. 우유는 어린이에게 필요한 성장 영양소뿐만 아니라 다이어트는 물론 혈압과 혈당 등 성경 관리, 노화 관리에 꼭 필요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유에는 단백질도 풍부하고요. 전해질로 칼슘이라든지 마그네슘, 철 이런 성분들도 있어서 성장기라든지 또는 폐경기 여자분들한테 뼈 건강에 중요할 수 있는 성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제품을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전북 익산의 한 요리 학원. 주부들의 설레는 표정을 보니 뭔가 재미있는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우유자족위원회에서 후원하는 그런 간편식을 이용한 우유와 함께하는 그런 요리 쿠킹 교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냉장고에 잠들어 있던 우유를 깨울 시간. 우유가 요리를 만나면 마시는 걸로만 알았던 우유의 이유 있는 변신이 곧 시작됩니다. 이 우유를 활용해서 간단한 요리를 한번 할 텐데 첫 번째 리조또 먼저 한번 해볼게요. 마치 레스토랑에서나 볼 법한 비주얼의 시금치 크림 리소토를 집에서 만든다고요? 먼저 달궈진 팬에 버터를 녹이고 양파를 잘 볶아줍니다. 어느 정도 잘 볶아진 양파와 시금치를 함께 충분히 볶아준 다음 생크림을 넣고 약불에서 끓여주는데요. 함께 끓인 재료들을 믹서기에 갈아주면 시금치 크림 소스 완성! 다음으로 페퍼론치노와 육수를 팬에 넣고 잘 끓여줍니다. 여기에 불린 쌀을 넣고 볶아준 다음 아까 만들어둔 시금치 크림 소스를 넣어서 잘 섞어주세요. 이때 뻑뻑하다 싶으면 우유로 농도를 맞추면서 끓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슬라이스 치즈를 넣어 풍미를 살려주면 손님! 시금치 크림 리소토 나왔습니다. 선생님의 시범을 보고 난 뒤 주부님들도 직접 따라해 보는데요. 제밥 요리 경력 어디 안 갑니다. 금세 그럴듯한 비주얼로 리소토가 완성되었는데요. 맛있어 보이세요? 네, 맛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시금치 크림 리소토를 맛볼 차례. 직접 만든 음식 그 맛은? 맛있어요. 맨날 한식만 해주는 것보다 이렇게 새로운 걸 해줄 수 있어서 엄마로서 좀 뿌듯한데요. 우유는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요리에 활용하면 건강과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음식의 고소한 맛과 깊은 풍미를 주고요. 각종 나쁜 냄새 제거에도 효과적입니다. 요즘 가정 편의식이 다양하게 나왔는데요. 오늘처럼 우유를 가정 편의식에 활용하여 사용하면 간편하게 맛과 멋을 한껏 살릴 수 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우유. 여기 우유 없이 못 사는 가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선진 주부 가족을 소개합니다. 무더위에 지쳐 집에 돌아온 아이들. 오자마자 찾는 것은? 엄마 더워요. 시원한 우유 주세요. 저도요. 그래서 뭐 만들까 찾아보자. 습관처럼 냉장고로 직행해 우유를 찾는 아이들. 우유는 특히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탄산음료나 주스보다는 물이나 우유를 음료수로 줘서 지금 커서도 그렇게 다른 음료보다는 우유를 즐겨 마시는 것 같아요. 다양한 유제품으로 가득한 냉장고, 물론 K밀크 마크는 필수입니다.
한참 허기질 시간. 음식 준비를 시작하는 선진 씨. 네, 아이들 간식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요. 우유 넣은 떡볶이 해보려고요. 역시 우유 마니아답게 간식도 남다르네요. 먼저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양파를 볶아줍니다. 여기까진 평범한 것 같은데요. 양파가 어느 정도 볶아지면 우유를 넣고 보글보글 끓어오르면 그때 불려놓은 떡을 넣어주시면 돼요. 우유와 떡의 새하얀 만남. 거기에 치즈까지 더해지면 이 정도로만 끓여주시면 쫄깃 고소 담백한 우유 치즈 떡볶이 완성. 맵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맛인데요. 아이들 입맛에도 합격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태연아? 네, 또 만들어주고요. 우유 최고.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우유. 무더위에 지친 요즘 건강지킴이 우유와 함께 건강과 입맛 모두 되찾으세요. 우유 많이 마시고 건강하세요. 남녀노소가 다 즐기는 건강식품 우유인데 우유가 또 이렇게 다양한 요리로 변신을 할 수 있었네요. 예. 이번엔 날씨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제도 굉장히 더웠는데요. 오늘은 더 덥다고 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이 상황,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야외 현장에 나가 있는 김혜영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이 쌓였던 열기가 식지 못하고 오늘도 서울 등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아침 공기부터 후텁지근한데요. 여기에 강한 햇살이 더해져서 어제보다 더 뜨거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어제보다 2도 정도 높겠고요. 광주는 35도까지 올라서 푹푹 찌는 듯한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어제보다 폭염특보 지역은 확대 강화됐습니다. 지도에서 볼 수 있듯 서울 등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원 동해안과 충청 이남 곳곳엔 폭염경보로 강화됐는데요. 이들 지역은 35도 안팎까지 높게 치솟겠습니다. 때문에 모든 사람이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전국 곳곳에서 불쾌지수가 매우 높겠고요.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자외선까지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한편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까지 서울을 포함한 중북부 지역에 5에서 40mm 정도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서해안과 강원 산지에선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중부엔 비가, 남부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서울 등 중부 지역은 낮 기온이 내려갈 텐데요. 이도 잠시 기온은 다시 올라서 열대야와 무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주말엔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어제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온열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이 무려 477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온열 질환의 예방은 수분을 많이 섭취하고 폭염에 노출되지 않는 게 최선이니까요. 볕이 강해지는 오후 시간, 장시간 야외 활동을 최소한으로 줄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채널A에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이 30도를 넘네요. 어제는 35도를 찍고 막 이럽니다. 근데 또 이렇게 비가 오락가락해서 아침에 좀 우산 가지고 나왔거든요. 네. 조그만 우산 하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신선하고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